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잠시 주춤하는가 싶었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떨어졌지만 크게 의미를 찾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나름 또 하루 만에 깔끔하게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복합적인 이유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물론 장 막판은 잠깐 좀 흔들리고 하면서 다우지수 한때 마이너스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건 아마 뉴스 미국에서는 속보, 우리나라 보면 긴급 속보로 막 쏟아지는 거가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네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폴란드와 그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폴란드 쪽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사실 확인 강에 이제 아직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그러다 보니 뭔가 또 약간 불안하잖아요. 지금 전쟁이 확산되냐? 물론 아직 공식 발표가 러시아 쪽에서 나온 건 없는 거로 제가 지금까지 보고 왔는데요. 어쨌건 그런 악재도 있었지만 호재가 조금 더 많았다. 나지는 시장에서 약간의 새로운 어떤 느낌보다는 기존의 지난주의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한 0.4% 정도 네네.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0.2%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근원이라고 여기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먹거리를 제외하고는 지난달 대비 똑같았습니다. 올라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했고요. 특히 그 안에서 여러 항목 중에서 서비스 쪽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마이너스가 났어요. 전월 대비. 그거는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지난주엔 소비자 물가, 이번 주 생산자 물가지 있어. 뭔가 인플레이션이 진짜 약간 우리가 걱정거리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셌던 건 많이 봤는데 네네. 생산자 물가는 사실 그렇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제 이게 확인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좋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봐야죠.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만 그렇게 오른 적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네네. 실제로 보면 전월 대비 보면은요, 오히려 마이너스 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벅스웨스가 TSMC 인상으로는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밀어올리는 역할을 분명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한 18개월 만에 이제 대면으로 처음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일단 악수한 것 자체로 보면 호재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 이미 어저께 홍콩에서 많이 올랐는데요. 홍콩 주식이요. 그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2년물만 먼저 좀 잠깐 보시면 10년물, 2년물이 어저께 약간 주춤하면서 좀 강보합 정도였는데 오늘 다시 약간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 되겠고요. 달러도 약간 주춤했던 것이 달러가 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넣은 걸 갖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직접 얘기해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안 할 거라는 신호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도체 업황이 이제 돌아서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늘 얘기하지만 벅스웨스웨이의 대표인 워렌 버핏은 어떤 특정한 공식적인 어떤 인터뷰 자리가 아니면 별로 말을 잘 안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해서 이유를 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팩트 자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버크셔스를 비롯해서 1억 달러 이상의 기관 투자가들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에 45일 안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SEC 보고. 네네. 그게 이제 Form 13F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고할 의미가 없겠고요. 기관 투자가만 해당됩니다. 이건 국조회랑 상관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여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관이나 개인 외국 매매가 시시각각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미국은 많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한 거랑 매도한 것만 보여드리면 TSMC가 나왔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더 산 것 정도가 있었고요. 쉐브론 이렇게 유가가 에너지가 많이 올랐는데도 또 산 게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판 것도 분명히 일부 공개된 것도 있지만 USB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저드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TSMC는 무려 10.5%나 오늘 주가가 바로 반등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랑 매번 경쟁을 하는 곳인데요. 그림 하나 간단히 보시면 25년 동안의 TSMC의 매출과 이익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그림이 바로 TSMC의 가치였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규 매수한 것이 한 2개 있습니다. 루지애나 퍼시픽이라고 해서 이건 건축 자재 회사입니다. 크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여튼 7.8% 올라갔고요. 제프리스 글로벌은 금융회사인데요, 증권회사인데요. 이게 한 일주일 전에도 저는 이 코너에서 소개했는데 이게 사상체육과를 막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여튼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2%가 오늘 올라갔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아시다시피 파라마운트 영화 쪽인데요, 5%가 올라갔습니다. 탑건했던 그 영화사. 네. 그것까지 제가 몰랐는데 그런가요? 예, 그리고 보유 중은 그래서 오늘 현재 보유 비중 1위부터 10위까지 흐름의 추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TSMC가 단박에 10위권에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시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덕분에 미중 간의 긴장감이 좀 해소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좀 퍼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가 11%가 오늘 급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거의 알리바바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50%, 70%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고요. 징동닷컴은 7.1% 올라갔습니다. 개별 주식보다는 어떤 ETF로 이런 중국의 어떤 인터넷 관련 기업을 하시는 분 꽤 있습니다. 지금요. 그 KWEB라고 상당히 유명한 ETF인데요. 오늘 9.5%나 급반등한 것이 오늘 전반적인 오늘 그런 시장 상황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가지 짚어주세요. 이제 소매업체들이 실적 발표 막판에 본인들의 실적을 내놓잖아요. 월마트도 실적 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월마트가 이제 6.6%가 오늘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표를 보시면 매출이나 이익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오늘 시장의 기대치를 비트하는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IT 쪽에 보시면 대부분이 색깔 자체가 빨간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스한 게 많았는데요. 월마트는 대부분이 비트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넘어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이던스도 좀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가 예상치보다 약간 못 미쳤지만 가이던스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 좀 약간 올려놨고요. 특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월마트나 타겟이 이렇게 주가 떨어진 것은 금년 1분기 실적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고가 급증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재고 급등한 이유는 공급 물량이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제가 좀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겨울 시즌에 팔았어야 될 예를 들어서 파카 같은 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3월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고로 많이 쌓인 거. 그때 그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1분기에는 재고 증가율이 32%였어요. 2분기는 25%였는데 물론 당연히 세일 엄청 했겠죠. 네네. 당연히 마진은 줄어들었을 텐데요. 3분기 12.4%까지 줄어들면서 재고 관리에 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새롭게 200억 달러의 신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것도 오늘 호재인식했고요. 홈디포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최대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해서 내일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마스터카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 15%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거로 예상한다는 것도 도움이 될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